몇 년 전만 해도 물을 하루에 3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운동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물 3리터씩 먹어가지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소금과 물을 먹었는데 미네랄이 없는 걸 먹다 보니까 건강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력이 좋아질까? 남성의 발기력을 나타내는 건 혈액이에요. 혈액. 그게 흥분을 한다든가 뭐 뇌에서 호르몬을 보낸다 하면은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유튜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저는 직접 소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2002년도에 설립을 해서 16년 동안 소금에 대한 거를 연구 개발을 한 후에 그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심층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저희 소금을 먹고 건강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어떻게 건강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들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소금혁명 환자에 관련된 책도 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금인간이라는 책도 출판을 했고요. 소금에 대해서 2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직접 소금을 생산, 판매를 하면서 생생하게 구독자 여러분 아니면 소비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진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유튜버로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소금 전문가 박주영입니다. 소금으로 건강해지는 아무도 모르는 방법 있을까요? 소금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은 참 많이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더라도 실천을 못 하다 보니까 소금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금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참 다양해요. 근데 건강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물, 소금, 미네랄, 이게 삼박자가 건강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물을 먹잖아요. 그 물을 어떤 물을 먹고 얼마만한 양을 먹느냐, 그리고 어떤 소금을 얼마큼 먹느냐, 그리고 그 소금과 물에 얼마만큼 미네랄이 들어있느냐,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건강해진다 라고 하면은 이 삼박자를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만 먹었어도 안 되고 물만 먹었어도 안 되고 미네랄만 먹었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삼박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게 우리 건강의 기본인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로 하고 어떤 거에 집중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잃어버리고 건강이 좋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물을 하루에 3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운동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물 3리터씩 먹어가지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 하루에 3리터씩 먹으면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반면에 어떤 분들도 소금에 대가지고 소금을 뭐 숟가락으로 퍼먹으라니까 소금에 이렇게 집중하시고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소금과 물을 먹었는데 미네랄이 없는 걸 먹다 보니까 건강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라는 게 NaCl을 보고 나트륨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짠맛 나는 거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소금은 사실은 바닷물을 졸이면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바닷물 속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들이 다 녹아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미네랄을 다 살린 소금을 먹으면은 소금 문제와 미네랄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당한 양의 물을 첨가해서 먹으면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 요소들이 다 갖춰진다는 거죠. 물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모든 순환을 책임지고 모든 영양분식 운반을 책임져요. 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음식도 먹지도 못하지만 먹은 음식이 소화도 안 되고 몸의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뭐냐? 그렇게 운반되고 이런 과정을 강화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된 음식이 장벽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소금의 힘이 없으면 이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혈액으로 넘어왔다 해도 이게 세포로 들어가려면 소금의 힘이 있어야지 세포로 넘어가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에는 염산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소금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소금이 물하고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네랄 문제. 뭐 미네랄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아요. 칼슘도 알고, 그죠? 칼슘 뭐 안 먹으면 골다공증 걸린다는 거 다 아는 거고, 뭐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 걸린다는 거 다 알죠. 뭐 아연 부족하면 뭐 정력하고 관계 있다는 거 다 아는데 80여 가지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골고루 들어있는 게 바닷물이에요. 근데 그 바닷물에 모든 미네랄을 살린 소금을 만들어진 그 소금을 먹으면은 우리 부족한 미네랄들이 80여 가지 미네랄이 충족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먹는 소금들은 대부분 NaCl 중심의 소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먹었는데 미네랄 섭취가 제한되다 보니까 소금만 NaCl만 많이 먹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대로 된 물 챙겨 먹고 제대로 된 소금 챙겨 먹고 미네랄이 든 소금을 챙겨 먹으면은 이 건강이라는 문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몰랐던 거, 알면서도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 그리고 알면서 실천을 안 했던 부분들. 근데 실천을 안 했던 부분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바다에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금을 먹었는데 미네랄 충족되지 못한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제 그런 소금들도 만들어지고 소금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지니까 이 소금과 물과 미네랄을 잘 챙겨 먹으면 건강이라는 부분에 기본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토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다른 부분들이 충족돼요. 운동을 한다든가 뭐 다른 음식 영양물질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 기본 베이스가 안 되면은 건강 아무리 해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삼박자를 기억하시고 그게 충실할 때 건강의 기초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을 먹으면은 남성의 힘이 강해질까? 쉽게 말하면 정력이 좋아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있고, 저희 소금을 먹었다니까 정력이 좋아졌다. 아침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질까? 우리가 이 정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도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발기력만을 뜻하는 건 아닌데, 정력이라는 거 우리 남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힘일 수도 있고, 여성들에게도 나름대로 그런 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자기 멋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심장이에요. 심장 보고 우리가 심장 끊임없이 운동하잖아요. 뛰잖아요. 근데 심장 보고 우리가 뛰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할 수가 없어요. 명령해도 듣지도 않아요. 또 하나가 이 남성의 그 상징물이죠. 얘 보고 커져라 작아져라 이런 거를 명령한다고 해서 얘가 되지를 않아요. 명령으로 안 된다고. 우리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심장도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남성의 그거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근육이 좋아져가지고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남성의 발기력을 나타내는 건 혈액이에요. 혈액. 그게 흥분을 한다든가 뭐 뇌에서 호르몬을 보낸다고 하면은 거기를 혈액이 집중해서 몰려가지고 발기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혈액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서 풍성할 때, 그리고 그게 뒷받침된 호르몬의 작용들이 제대로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혈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혈액이라는 건 소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혈액도 0.9%의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을 때 혈액이라는 부분이 맑고 깨끗해지고 그래요. 근데 혈액이라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소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혈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혈액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우리 몸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혈액이 붉은 이유가 헤모글로빈 때문에 이제 그렇잖아요. 헤모글로빈이 거기에 있는 철 분자하고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결합돼서 산소가 붙으면 우리가 지금 철이 녹슨다고 하잖아요. 이게 녹슨 붉어지는데 철 분자하고 이 산소 분자 결합되면은 이제 붉은색을 떼요. 그게 이제 적혈구죠. 거기에 가서 우리 몸에 가까이 가서 산소를 전달을 해요. 또 하나는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영양물질이라는 게 물론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 당도 있지만은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의 각 세포에는 다양한 수많은 미네랄들이 필요한데 이 미네랄들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혈액이 해요. 그러면 결국은 혈액 속에 영양물질도 있어야 되고 소금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풍족한 물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혈액이라는 부분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깨끗해지고 제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혈액은 또 뭐죠? 우리 몸에서 발생한 여러 독소 물질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때 우리가 혈액이 깨끗하게 풍성해져요. 그래야지만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혈액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혈액이 제대로 힘이 없거나 양이 적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 제대로 못 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호르몬이죠. 우리 뇌에서 뭐 여성을 보면 흥분한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뇌에서 이제 호르몬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해야지 얘가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호르몬의 구성 인자들이 뭐가 될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미네랄의 부분이 뒷받침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립선 이런 부분도 얘기하죠. 전립선에 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연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아연이란 미네랄이죠. 그게 이제 있어줘야지만 전립선 남성의 정자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자 자체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정자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운동하는 어떤 세포 물질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생명체예요. 모든 생명체는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그게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것이 미네랄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이 남성 정자들이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의 힘은 작용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아까 좀 혈액의 문제와 호르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남성의 힘만 가지고 우리가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여성도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소금이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좌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성은 이제 질 건강 부분이 문제 때문에
좌욕을 했을 때 이 소금물을 넣고 하면은 효과들이 아주 좋아요. 냄새가 없어진다든가 거기 세균이 박멸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좌욕에도 해서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회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이 되고 그걸로 피부로 미네랄이 흡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의 힘은 안팎에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안에서 우리가 소금과 물을 미네랄을 먹음으로써 혈액과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자극이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미네랄을 공급한다든가 온기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준다 그러면은 남성의 힘이 훨씬 좋아지고 건강한 생활을 나이가 들도록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미네랄은 생명의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력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혈액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정자 같은 경우도 생명의 출발점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세가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출발점을 바로 만들어주는 게 소금과 미네랄이고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금을 어떻게 챙겨 먹느냐가 남성의 힘하고 관계가 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물에 타서 이렇게 꾸준히 드셔보시면 아침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성의 힘을 강화한 소금 활용법,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곳에도 얘기했지만은 소금과 물과 미네랄 이게 삼박자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통적으로 소금물을 이제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물에서 그냥 타서 먹는 게 아니라 국이라는 거 먹잖아요. 서양에는 이제 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스프 정도가 있는데 국하고 우리나라 국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찌개나 이런 것도 서양에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금물을 많이 먹었어요. 국도 먹고 찌개도 먹고 그게 다 짠 어떤 성분들이고 그 다음에 된장, 짜죠. 된장이 그 염도가 제일 높아요. 간장과 액젓과 된장이 있는데, 물론 액젓이 한 23% 정도 넣는데, 된장은 20% 이상이 되고, 간장은 17%의 염도를 가져요. 된장 되게 높은 거죠.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된장찌개부터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을 꽤 많이 먹고,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저염 뭐 이렇게 하면서 국물도 먹지 마라, 된장도 뭐 저염 된장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을 가다 보니까 우리의 소금 섭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식도 상당히 좋죠. 근데 채식을 할 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채식은 야채를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채식을 하면서 된장과 찌개를 같이 먹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의 주 미네랄이 뭐냐면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와요. 근데 나트륨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칼륨만 많아지는 현상에 의해서 고칼륨 혈증이라든가 몸에 칼륨이 많이 쌓이는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칼륨이라는 애를 몸에 빼주려고 그러면 이제 나트륨이라는 애가 동반이 돼야 되니까 빠져나가는데 미네랄 편중이 일어나서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소금물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소금물을 먹어야 돼요. 물론 찌개나 국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여분으로 물에다 타서 우리가 또 물을 흡수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1리터 정도 이상을 드시는 게 좋아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3리터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3리터. 그래서 옛날에 3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먹어야 3리터를 못 먹겠어요. 물론 이제 힘든 노동을 한다든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때 3리터 이상도 먹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노동을 좀 텃밭을 읽으면서 노동했다 보니까 하루에 3리터 이상 먹어요. 근데 보통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1.5리터 이상은 먹어요. 우리가 사실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잖아요. 이게 그냥 영양물질 같죠. 이게 다 수분이고 그 영양물질 포도당이나 단백질 지방도 몸에 들어가면 다 분해돼서 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에서 물에 만들어지는 물의 양이 1.5리터 이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외로 1.5 정도만 추가를 해주면은 3리터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소금을 타서 먹는 물의 양 한 1리터 이상을 드시면 돼요. 거기다가 한 500에다가 3g 정도를 타면은 이제 한 뭐 6%, 0.6%대 정도가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드시면 보통 사람 입맛에 이렇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소금물, 우리 몸에 체액이나 혈액이 0.9%니까 0.9%를 뭐 맞춰서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9%는 좀 짠맛이 조금 있어요. 근데 많이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보통 사람은 짜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0.9%꼭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밥도 0.9%, 우리가 일반 냉수도 0.9%, 모든 음식을 0.9% 맞춰 먹어야 돼요. 물만 0.9% 맞춰 먹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몸에다가 다 섞여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
양과 미네랄 양이 있고 수분의 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춰지면 되니까 그걸 그렇게 맞춰가지고 고민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 3g 정도를 터서 먹으면 이제 하루에 이제 여분으로 6g 정도 이상이 먹게 돼요. 물론 이제 9g 정도 드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20g씩 여분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출발을 해서 자기 몸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밥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소금을 넣으면은 밥맛도 좋아지고 보관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좌욕하는 부분에다가 소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질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남성분들도 좌욕을 하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효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의 힘을 강하게 하는 소금 활용법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자극해서 그걸 강하게 하는 어떤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혈액, 그리고 발기를 책임질 그 혈액과 호르몬의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과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간 소금을 먹을 때 그게 혈액이 좋아지고 호르몬이 좋아져서 그게 발기라는 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전 발기는 아꼈지만 근육이 아니에요. 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에다가 혈액의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다가 집중을 하면 그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금 활용법은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자요, 이런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시면 건강의 효과,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소금 종류 많죠. 그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500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본은 메이저 7개 회사가 정제원 방식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방의 그 마을마다 독특한 소금들을 수시 만들어내. 그래서 한 4,500가지 브랜드의 소금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금이라는 게 물론 이제 만드는 회사는 꽤 많은데 몇 가지 몇 개를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소금이라는 게 우리가 크게 나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닷물로 직접 만든 소금, 천일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정제염 한주 소금 같은 경우,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MP 눈소금 같은 경우가 바닷물과 직접 만들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다 가공 소금이에요. 대표적인 게 주겸이죠. 주겸은 천일염을 갖다가 9번 지지고 볶아하는 거고, 뭐 용융 소금도 천일염을 갖다가 가공하는 거죠. 구운 소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꽃소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금도 천일염이나 수입 소금 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금을 볼 때 원천적으로 바닷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소금에 대한 부분과 가공 소금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제 그 바닷물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지는 부분이 천일염 되게 정제염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소금을 다 불신을 해요. 물론 천일염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직접 자기가 천일염을 사다가 뭐 음식에 넣는다든가 뭐 이런 걸 좀 꺼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융소금, 주겸, 구운소금 이런 걸 사다 먹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겸이에요. 주겸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가 뭐냐면, 왜 주겸을 만드냐? 천일염이 좋으면 천일염 쓰면 되는데 가공한다는 얘기는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주겸의 사람들은 천일염의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일단 지저분하고 오염물질이 많으니까 고열을 가공해서 태워서 없애면은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좋은 소금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하고, 또 하나는 그 9번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해요. 천일염 미네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우리 미네랄이 많아지는 소금이 된다. 이게 이제 주겸의 입장이에요. 근데 용융소금 하시는 분들은 천일염 미네랄은 별로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소금을 만들겠다라는 게 용융소금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천일염의 미네랄 자체가 좋고,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한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그냥 나트륨 중심의 깨끗한 소금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이제 용융소금의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좀 따져보자는 거죠. 자, 천일염은 이제 일반 바닷물로 만드니까 오염 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바다가 지금 해양 오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표층 바닷물도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걸 갖고 소금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죠.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황사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9번을 굽는 과정에서는 그게 고열을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해결되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들어가요. 주겸 만들 때 보면은 대나무 넣고 태우잖아요, 그죠? 대나무 넣고 태우면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털어내지만 제 성분도 들어갈 것이고, 황토흙으로 막다 보니까 황토흙 성분도 들어가고, 그죠? 마지막에 송진가루를 넣어가지고 가다 보면 송진가루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쇠로도 녹다 보니까 그의 성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외로 빠져나가는 거, 제거되는 거 이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깨끗해지는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갖는 분이 많아요. 녹여보면 불순물이 가라는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네랄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닌 이상 미네랄은 인간이 못 만들어요. 열을 가한다고 미네랄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을 열을 가한다고 생기면 떼부자 되게요. 미네랄은 열을 가한다고 생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고,
용융소금 입장하시는 분들은 그 고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면은 불순물이 제거된다. 그럼 그 제거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주장 그런 미네랄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소금의 미네랄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는 얽힌 맞는 것 같아요. 소금이 무기물이 맞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분한테 딱 질문 한마디 하면 그 사람 아무 말도 못해요. 나트륨은 무기물입니까? 유기물입니까? 당연히 무기물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나트륨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소금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소금 먹으면 흡수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미네랄은 왜 흡수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답을 못해요.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고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이온화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는 거지. 얘가 어떠잖아요. 우리가 돌덩어리 속에 보면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돌을 못 먹잖아요. 조개 껍질은 다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 이온화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금 종류가 참 많은데 어떤 걸 먹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깨끗한가라는 부분과 미네랄이 얼마만큼 제대로 들어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소금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맛이라는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에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소금은 성분 표시를 공개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바깥에 딱 보면은 염도 얼마 정도밖에 표기가 안 돼요. 근데 그 염도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염도가 뭐 85다. 라고 하면 나머지 15%가 미네랄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수분 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일염 같은 경우에 수분 함량이 되거나 10몇 %씩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일염의 염도를 갖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회사 소금 같은 경우에 소금이 수분 함량 0.03%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수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미네랄 이렇게 판단되는데 저희 회사 제품은 소금 표시에다가 성분표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성분 표시를 공개한 유일한 소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 회사에다가 성분 표시를 분석표를 달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제조하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토가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한 3시간이면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천일염이 궁금하면 차 타고 한번 구경 가보세요. 그죠? 정제형 공장, 주경 공장도 한번 가보시고 심층 소금 만드는데 한번 가보시면 이런 소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소금을 챙겨 먹어야 될 것인가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은 깨끗함과 미네랄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맛이 어떠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하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물하고 결합돼서 먹으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안 좋다. 당연하죠. 어떤 것도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산산물 과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 안 그래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 보약도 30세끼를 보약 먹고 한 달만 먹어봐야 그 사람 간이 안 좋아지고 죽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과하게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소금이 이제 고혈압의 원흉이다라고 하는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쥐를 갖고 사람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쥐를 갖고 실험했는데 평상시 먹는 양의 20배를 쥐한테 먹였어요. 한 달 동안 이제 먹이는. 그랬더니까 그 중에 한 40% 되는 쥐가 고혈압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 먹으면 고혈압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전파돼가지고 소금과 고혈압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소에 먹는 게 20배를 먹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사람은 하루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15g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20배면 얼마예요? 300g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루에 300g 먹을 수 있을까요? 때려 죽인다 해도 못 먹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먹어도 고혈압이 40%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소금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먹어서 해가 되는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먹지도 못해요. 소금을 근데 실제로 과하게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 서부극에 보면은 이제 가다가 서로 총잡이들이 싸우다가 이제 고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땅 속에다 묻어놓고 입에다 소금을 왕창 집어넣어요. 떼약볕 아래에다. 떼약볕 아래니까 갈증이 무지 심한데 입안에 소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이 반대도 있어요. 일본의 에도시에 독고가 막부 시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한테 죄를 자백하기 고문 방법이 음식을 먹이는데 소금을 아무것도 안 하는 음식을 준대요. 그러면은 아무리 등치 큰 장사라 해도 며칠을 못 버티고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음식을 주는 거예요. 소금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미치는 거 소금을 그렇게 과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독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독을 먹으면 해결 방법 두 가지. 하나는 토해내든가,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장을 완전히 비워버리든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소금이 사용이 돼요. 소금을 과하게
입에다 넣으면은 사람이 토해요. 그 옛날에 이제 저희 고향 시골에서도 이제 옛날엔 쥐잡기 운동이라는 거 많이 했었는데, 그 쥐약 먹은 그 죽은 쥐를 개가 먹는 경우가 있어요. 개가 이제 쥐약을 먹은 개념이 돼요. 두약을 먹은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입에다 소금을 그냥 왕창 집어넣어요. 그럼 개가 다 토해내서 살아요. 그래서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다 토하기 때문에 과하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 청소라고 하잖아요. 소금물에다 농도를 짙게 해가지고 과하게 먹어버리면 장 청소가 일어나서 장에 있는 위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싹 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소금을 과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아무리 과하게 하루에 20g 먹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과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은 거부 반응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입에 맞게 먹으면 돼요. 그게 적당하게 먹는 거고, 그렇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물 자체를 과하게 먹는 거는 불가능해요. 입에다 넣으면 아까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소금물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음식은 소금물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에다가 타서 먹고 밥할 때도 넣어서 먹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먹으면은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건강이라는 부분들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은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순환하고, 문제는 먹은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소금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되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소금이라는 게, 미네랄이라는 게, 모든 미네랄의 특징은 몸에 들어갔다가 나가요. 소변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장치를 하나 걸어놨어요. 소금 속에 들어있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그냥 지기들끼리 알아서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나가면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전부 다 짝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짝지가. 그래서 아까 칼륨이 나가려고 그래도 나트륨이 있어야 되고, 나트륨이 나가려고 그래도 칼륨이 있어야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으면 밤에 얼굴이 이렇게 붓잖아요. 근데 붓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라면 끓일 때 호박 같은 걸 넣으면은 붓는 정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임산부들 아이 출산하고 이제 몸이 붓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먹이는 게, 드시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늙은 호박을 삶아가지고, 그럼 호박에 뭐가 있나? 칼륨이 많아요. 그 칼륨이 많은 게 들어오면은 나트륨하고 짝이 돼서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야지만 골고루 나가는 건데, 어떤 게 편중돼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바닷물에는 다행히도 그런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물의 미네랄을 다 살린 소금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런 균형이 잡혀서 날아간다. 그래서 저희 소금 갖고 실험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몸에 나트륨이 들어온 양과 배출량, 칼륨이 들어온 양과 배출량을 따지고 보면 나트륨 들어온 양이 그대로 다 배출이 돼요. 그래서 몸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소금물 몇 번 마신 분들 자기 전에 소금물을 한 잔씩 먹고 자요. 그럼 당연히 부어야 되겠죠. 근데 안 붓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나트륨도 있지만 칼륨이 들어있어서 걔가 같이 끌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균형을 통해서 미네랄이 배출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금속 이런 부분도 같이 배출되고 독소가 배출돼요. 그리고 걔들이 나갈 때 아겠지만 소금은 그냥 나가지 않아요. 우리 몸에 수많은 독소들을 다 끌고 나가기 때문에 걔들을 제대로 먹어줘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물에서 1리터 이상의 소금물을 먹으면은, 그리고 미네랄을 제대로 든 소금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과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과하게 먹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의 세포, 혈액, 책 이런 것들이 다 0.9%의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왜 0.9%의 소금물일까? 1%도 아니고, 그죠? 0.9%. 이상하잖아요. 그죠? 0.9%라는 이 수치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지금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다의 기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왜 짜게 됐을까? 이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책에도 이렇게 좀 써놨지만은, 원시 바다,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상상하잖아요. 그때는 화산도 폭발하고 별들도 와다 부딪히고 막 이런 난리통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의 대기 환경이나 바닷물의 환경은 황산과 염산의 바다였어요. 우리가 이제 용암이 끓어넘치고 그때 나올 때 가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동부지에 가면 다나킬 평원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도 새롭게 바다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닷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사해는 염도가 높아서 그러지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황산의 바다, 염산의 바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원시의 그 바다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황산, 염산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얘들이 생명의 바다를 바뀌려고 그러면 여기에 미네랄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로 계속적으로 바닷물이 증발해서 육지로 가서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흘러오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미네랄을 이제 끌고 바다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위 속에 있던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다로 모여들면서 이 황산과 염산과 이제 중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염산이 나트륨, 마그네슘,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황산나트륨, 황산마그네슘 이렇게 다 바뀌면서 이 바다가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바다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생명이 출발을 시작해요. 근데 그때 바닷물의 염도가 0.9%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닷물 속에 탄생했는데 바닷물을 토대로 해서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 당시에 바닷물의 염도가 0.9%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바닷물을 몸속에 간직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출발한 게 이제 바다예요. 그리고 생명체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로도 바닷물에는 계속 육지의 것들이 녹아 들어오면서 점점 조금씩 짜져가 지금의 이제 3.4%의 염도를 갖는 이제 바닷물로 바뀌었죠. 하지만 생명체는 그 만들어질 때 그 모습 그대로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 분열하고 진화를 하면서 오늘날의 생명체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0.9%라는 소금물을, 바닷물을 우리 몸속에 간직하게 된 거죠. 혈액을 우리가 흔히 이제 붉은 바다라고 합니다. 혈액 속에는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어떤 미네랄, 염도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영양물질은 우리가 이제 먹는 것들이 들어가기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혈액 우리가 붉은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어요. 생명의 탄생이 거기에 있고 생명의 탄생할 때 그 조건이 그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0.9%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소금과 물을 먹어서 0.9%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건강이 망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뭐 하루 뭐 안 먹고 하루 먹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그걸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물을 적게 먹었다, 소금을 적게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신장에서는 이제 명령을 내려가, 야, 내보내지 마, 흡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무지 많이 흘렸다. 그러면 이제 소변 나올 게 없어서 땀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소변 나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그거를 조절을 해서 0.9%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몸이 0.9% 유지하는데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안 먹는다든가, 소금을 안 먹는다든가, 미네랄을 안 먹어서 0.9% 유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망가지게 되고 사망을 가게 되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0.9% 어떻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물을 먹어줘야 되고 소금을 먹어야 되고 미네랄을 먹어줘야지만 우리 몸이 0.9% 유지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쉽게 말하면 미니 온실 바다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기원에서 시작됐다. 0.9%. 이걸 아시면 우리가 왜 0.9% 소금물을 유지해야 되고 소금을 먹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면은 어떤 점이 좋아질까? 소금물 먹어본 분들 보면 다 몸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금물을 우리면서 하는 역할은 있잖아요. 그죠? 물이라는 게 우리면서 역할이 있고, 소금이라는 게 있고, 미네랄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어우러서 가는 게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다. 그게 이제 입안을 거쳐서 가면, 입안을 갈 때, 입안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그죠? 침에는 이제 소금도 있고, 효소도 있고, 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침이 하루에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거의 2리터 정도가 나와요. 끊임없이 몸이 순환, 이에 들어가서 위로 갔다가 다시 몸에 흡수돼서 다시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도 물과 소금과 미네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균작용도 일어나고 효소도 만들어져서 이제 여기서 또 소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는 이제 강력 살균작용이 잊혀져요. 그게 염산이에요. 염산은 염화나트륨을 통해서 염화나트륨 분해돼서 그 염소가 수소하고 결합해서 염산이 돼서 그게 염산이 얼마 정도냐면은 한 2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산과 알칼리를 나눌 때 1부터 14까지 숫자로 나눠진데 물은 7이에요. 중성이에요. 그래서 14는 이제 강알칼리고 1은 강산이에요. 근데 2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무지무지.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 없었어요? 악어가 어떤 동물을 통째로 삼키잖아요. 가마오지 같은 경우는 생선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먹어요. 그죠? 살아있는 놈 위에 통째로 집어넣잖아요. 그게는 악어가 먹는 거는 완전히 다리 하나가 통째로 가면 다리 하나에 그 뼈들이 있잖아요. 이건 먹어가지고 어떻게 저게 소화가 되지? 가마오지가 생선 하나 통째로 먹으면 우리 생선의 머리뼈부터 시작해 등뼈 이게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그걸 해결하는 게 그 염산이에요. 산이 들어가면 칼슘이 들어가 있는 중심이 된 애들은 다 분해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위해상에서 그런 걸 다 분해하고 강산이기 때문에 강산은 생명체를 죽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균들도 다
다 대부분 죽여가지고 우리가 유산균 많이 먹는데 유산균이 다 어디서 죽냐 대부분이 위에서 다 죽어요. 뭐 장까지 살아가는 이런 거 있지만은 그래서 역할이 그거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강산이 됐잖아요. 그 위에서 위산소. 그럼 얘가 그대로 창자를 가면 창자가 간 산을 견디지 못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췌장에서 십이장 이런 데서 중탄산 나트륨에서 알칼리 그 소금이 들어가는 게 나와요. 탄산 나트륨이 나와요. 그럼 걔가 딱 중화를 시켜가지고 중성을 만들어가지고 위로 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흡수와 이런 것 작용이 일어나서 영양물질이 소화돼요. 근데 영양물질이 장벽을 통과해서 이제 혈액과 체액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통과할 때 미네랄의 힘이 없으면 삼투압의 힘 이게 없으면 얘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 혈액을 타고 세포로 갔을 때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얘가 있어야지만 압력이 있어야지만 세포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걸 다 결정하는 게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물만 제대로 먹으면 우리 몸의 건강 메커니즘이 제대로 다 유지돼 가지고 간다. 그래서 변비를 결정하는 거는 뭐죠? 변비를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물의 양. 그다음에 그거를 변비 장을 만들어주는 대장균의 역할 여러 가지가 결정이 돼요. 그다음 먹는 음식의 자체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거는 변으로 안 가요, 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다 분해돼 흡수가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영양물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똥이라는 거는 뭐냐? 반은 세균이에요. 반은 쉽게 말하는 식이섬유 이런 부분이 돼요. 물론 이제 거기서 남은 찌꺼기들 분해 안 되는 찌꺼기들이 좀 있겠지만 그렇게 구분은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장에는 대장균들이 수십 조의 대장균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이제 그래서 분해 안 되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 분해를 하는 작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분해를 하고 죽고 그래요. 그럼 걔들의 죽은 애들 그다음 식이섬유 분해 안 된 애들이 뭉쳐서 변을 나와요. 그러다 변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대장균들 균이 경과 균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들도 미네랄 베이스가 안 되면 얘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미네랄이 들어가 줘야 되고 식이섬유 이런 것도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물이 첨가돼 줘야 돼요. 이게 변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쭉 됐을 때 입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이 제대로 되고 흡수가 되도록 이러다 보니까 소금물을 제대로 먹게 되면은 세포가 건강해지고 우리 장기들이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색도 달라지고 피부 자체도 달라지고 건강도 달라지고 정신력도 건강해지고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인데 미네랄이 제대로 된 소금물을 먹으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소금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저는 칼슘이 들어와줘야지 골다공증 문제 해결되고 아연이 들어와 정리 문제 해결되고 그죠? 빈혈 문제는 철분이 들어와야 되고 그죠? 제가 이제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정신질환 치료제로 리튬이라는 미네랄이 쓰이더라고요. 리튬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정신건강 치료제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미네랄들이 각각의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첨가해줘야지 우리 몸이 알아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돼요. 우리가 뭐 복합 미네랄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봐야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동물 사료, 개 사료 이런 데는 몇 가지 미네랄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근데 40가지 미네랄이 첨가돼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미네랄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키껏 첨가해서 복합 미네랄 안에 18가지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머지 미네랄을 어쩔 거냐. 그거는 제대로 바다의 미네랄을 살린 소금을 챙겨 먹는 거에서 우리 건강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게 들어와 줘야지만 소금의 힘, 미네랄 힘, 물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핵심 인자, 핵심 물질이죠. 소금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배출이 돼요. 어디로 나가느냐? 소금이 나가는 통로는 여러 군데로 나가요. 그죠? 하나는 대표적인 소변으로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대표적인 소금이 나가는 길인데. 근데 이 나갈 때 독소를 끌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몸은 이제 특이해요. 우리가 이제 몸이 많이 나가는 게 대변으로 나가는 게 이제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대변으로 나가는 애는 우리 몸에 흡수된 애가 아니에요. 흡수되지 않은 애가 나가는 게 대변이에요. 흡수된 애는 어디로 나가요? 다 소변을 통해서 나가요. 지금 우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걔는 소변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이 덩어리잖아요, 그죠? 이게 흡수돼가지고 소변을 나간다. 근데 얘들이 어떻게 나갈 때 뭐냐? 아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의 어떤 메커니즘을 알려면은 탄소 동화 작용을 일단 알아야 돼요. 탄소 동화 작용이 뭐냐면 식물이 이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잎을 만들고 열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은 그걸 어떻게 만들까? 뭐로 만들까? 원재료가 뭐냐? 식물이라는 애는 뿌리에서 H2O 물 빨아 올려요. 그리고 잎에서 뭘 빨아들이죠? CO2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예요. 물과 H2O와 CO2를 가지고 단백질도 만들고 탄수화물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어요.
근데 단백질 부분은 조금 다른 게 이제 콩가식물이라는 게 있는데, 단백질은 그게 아까 H2O는 H가 수소고 O가 산소잖아요. CO2는 탄소와 산소란 말이죠. 근데 질소라는 애가 있어야지 단백질이 구성돼. 질소는 이 식물이 잎을 통해서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있나? 뿌리에서 흡수가 되는데, 뿌리에서 잘 흡수가 못하니까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를 공기 중에서 잡아가지고 뿌리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어렸을 때 이제 생물학이라는 게 배웠을 텐데, 어쨌든 간에 식물은 기본적인 거는 H2O와 CO2 이 두 개를 공기잖아요. 그죠? H2O가 뭐 물이지만은 분해하면 공기예요. CO2도 공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영양물질, 유형물질을 무형에서 유형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게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걸 갖고 이제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무에서 열매도 먹고 곡식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쫙 분해돼가지고 다시 뭐로 바뀌냐?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그게 태양 에너지가 다시 에너지가 방출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 CO2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산소가 들어가고 CO2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아까 했지만 대변은 흡수되지 않은 게 나가는 거고 소변과 땀은 흡수된 것들이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가는 과정에서 독소를 끌고 나가는 게 얘들이 역할이에요. 근데 그 물을 먹어갖고 물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땀이 짠 이유, 소변이 짠 이유는 뭐냐면 걔들이 나갈 때 같이 끌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해줘야 되고, 아까 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혈액에 공급되는 부분도 소금이 되지만 빼내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생겨요. 그 우리가 이제 암에 안 걸리고, 지금 잠재적인 암 환자인데 우리 대부분 사람은 암 안 걸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암세포들은 왜 생기느냐? 뭐 유전적인 뭐 이런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암이 생기는 곳에 보면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독소 물질이 쌓였거나 하는 곳에서 이제 암세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좋은 곳, 안 좋아서 이 정상적인 세포가 나는 여기서 도저히 뭐 산소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네, 독소들이 쌓이고 이건 오염돼 있네, 이런 상황에서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 이상 변화하는 게 암세포의 출발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 물질들을 빨리 배출해주고 그 구석구석까지 산소들이 제대로 공급돼 줘야 되지만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암에 걸렸던 그 세포를 빠르빠르 처리를 해가지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독소를 빼내는 부분에서 NaCl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좀 제가 다른 곳에서 얘기했지만 칼륨이 나가려면 나트륨이 있어야 되고 나트륨이나 칼륨이 있어야 되는 모든 미네랄이 서로 다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맞춰줘야지만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서 발생한 다양한 독소들, 다양한 중금속들, 다양한 이물질들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분해해서 소변으로 빼고 땀으로 빼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뇨, 고혈압, 암에 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신장이라는 부분이 걸러주는 데잖아요. 걸러주는 데인데, 신장이 이제 질환이 걸린 이유는 부하가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신장 질환이 생겨요. 과부하 걸린 게 뭐냐면 몸에서 제대로 영양분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 사용되지 못하는 애들, 쉽게 말하면 당 분자라든가 단백질 분자 이런 것들이 분해돼가지고 영양분질을 다 쓰고 에너지를 쓰고 남은 찌꺼기 들어와야 돼. 이게 분자들이 오니까 신장의 이 막에 가서는 분자들은 크기 때문에 걸려버린다. 미네랄들은 작기 때문에 통과가 쉬운데 걸려버려서 그래서 문제죠. 이게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다 신장 질환에 걸린 이유가 그래요. 당뇨는 우리 혈액에 당이 많아져서 걸리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이 돌다가 어디 가면 신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장에 가서 과부하가 이제 걸리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물과 소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재활용 비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제대로 섭취 안 되면 신장에다 계속 끊임없이 재활용하려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럼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신장 질환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충분한 물과 소금과 미네랄 섭취를 해주면 이런 부하들이 걸리고 해결이 되고 그 독소들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소금을 안 먹으면 소변 양도, 그러니까 땀도 제대로 나올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독소 물질이 뭐 안 나오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그냥 물만 마시는데 물만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운동할 때 우리가 뭐 2% 부족해서 뭐 다른 미네랄 첨가하는데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가는 게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기침부터 염증, 입냄새, 당뇨 여러 가지 질환들의 출발점부터 해결책이 찾아져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출발점은 독소를 어떻게 빼낼 거냐라는 문제고 그 독소를 빼는 거는 소금과 미네랄과 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소금물 먹으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이제 바닷물 먹으면 안 돼? 바닷물도 소금물이잖아. 짠데.
그럼 바닷물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닷물 먹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제 그 난파선이라는 게 바다를 항해하든가 아니면 비행기가 추락하든가 여러 개 돼가지고 바다에 표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어요. 주변에 다 물인데 그죠? 바다에 떨어졌으면 주변에 다 물이고 소금물이 건강에 좋다는 소금물인데 그걸 먹다가는 바로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거냐. 왜 바닷물을 마시면 죽게 될까? 그거는 바닷물은 가장 큰 차이는 염도예요. 바닷물은 3.4%의 염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0.9%의 소금물의 바다고 바다는 3.4%의 소금물의 바다예요. 이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바로 삼탑을 결정을. 자, 우리가 바다에서 난파돼서 바닷물을 마시는 이유는 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소금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물을 먹고 싶다. 갈증이 나니까 그게 뭐 떼약볕이 내려 그 그늘 하나 없는 데서 있으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돼서 바닷물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0.9%의 시스템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짠 게 들어오는 무지 짠 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장벽을 두고 얘하고 이제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장벽 안이 바깥이 약해지면 이 물이 딸려 안으로 이제 짠 곳으로 물이 가야 되는데 물은 짠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장벽을 타고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몸에 물을 더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서 장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 버리게 돼요. 그럼 그게 이제 그냥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장 청소가 되면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몸에 물을 오히려 뺏어가는 현상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먹으면은 바로 죽음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염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0.9%의 바닷물과 몸의 바닷물과 3.4%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또 하나 또 차이는 뭐냐? 바닷물이 우리가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닷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플랑크톤들이 있어요. 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알들도 있고, 뭐 해조류의 포자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먹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뭐 살모넬라 균도 있다고 그러지만 바닷물 속에는 5만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먹었을 경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닷물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섬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 시설들이 돼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6개월 못 가서 다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냐면 관리를 안 해서요. 관리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바닷물을 그냥 이 RO라는 이 막에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실 물과 짠물이 나오는데 이 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막이 다 정밀한 막이니까 이게 불순물 다 제거해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닷물에다가 약품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불순물 다 응집돼서 걸러지게 되거든요. 그걸 퇴사해야 되는데 그 약품 처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미생물들이 번식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물은 우리가 육안에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게 수많은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불순물들이 녹아 있다라는 거. 이거를 그래서 그걸 그냥 마시게 되면은 희석해서 마시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걸 우리가 건강에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가는 염도의 차이. 그 다음에 바닷물 자체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금물을 마셔야 되는데 소금을 이제 바닷물 갖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소금이라는 게 바닷물 갖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깨끗한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되고 와서 만들어진 소금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소금들도 많아요. 이 소금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 뭐 어떤 소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중국산 소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중국 소금이 왜 안 좋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중국 소금. 그래서 중국의 천일염은 어디서 만들겠죠?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에서 만들잖아요. 똑같은 바닷물이에요, 그죠? 서해 바다는 중국의 동해 바다가 있지만 서해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중국의 서해 바닷물은 우리나라 서해 그 만드는 천일염이 왜 중국 소금은 안 좋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똑같은 천일염인데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 천일염은 어떻게 하면 다단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닷물이 처음에 밀려오면은 뻘물이 밀려오는데 뻘물은 무지 지저분해요. 쉽게 말하면 진흙 밭 위로 물이 밀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뻘 위로. 그럼 무지무지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럼 그걸 이제 침전지라는 데서 한 이틀 동안 재워요. 그러면 이제 뻘물 이런 게 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걸 다단을 거쳐가지고 한 보름 거쳐 한 열 몇 개의 다단을 거쳐가지고 올 때 그때 3.4%의 바닷물이 26% 정도 되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결정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일 깔려진 곳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하루 만에 햇볕 받으면은 소금이 돼서 그걸 건져내는 게 우리나라 천일염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만드냐? 호수예요, 호수. 우리나라의 염전의 물의 두께는 1cm 밖에 안 돼요. 중국은 1m, 1m 50의 호수에다가 그냥 바닷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마르겠죠. 세월이 가면. 6개월 뭐 가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좀 밑에 소금이 가라앉아 쌓이면은 다시 물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소금 두께가 한 2, 30cm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럼 그거 불도저나 이런 거 밀어가지고. 자, 그럼 이 소금하고 이 소금 어떻게 차이가 나냐? 거기에는 1년 동안 냅두면은 미세먼지, 황사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가겠죠. 층층이 성분도 달라요. 가라앉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럼 지저분함이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성분도 제각각이 입작하게도 제각각의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이 소금을 식용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세척해서 요오드를 첨가한 걸 가지고 합법적인 소금으로 유통시켜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멀지나가는 업자들이 그거를 그냥 싸다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그냥 천일염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성분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소금, 뭐 구운 소금, 죽염 모든 것도 다 그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성분도 다르고 효능도 다 각각인데 그것들 제대로 파악을 해서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소금, 좋은 소금 골라서 소금물을 만들어 먹었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과 바닷물이 같냐? 그래서 뭐 거기 있는 뭐 미네랄 기본들 같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소금물을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바닷물을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알겠지만 그 염도의 차이 때문에 먹으면 우리 몸에 물 먹으려고 했는데 물을 도저히 버려 뺏겨가지고 죽게 된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게 불순물이나 이물질들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네랄 제대로 살린 소금을 찾아 먹어야지만 그 바닷물이 갖고 있는 미네랄 살린 소금을 찾아 먹어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유통되는 모든 소금들은 그 바닷물에 미네랄 다 살린 소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금을 찾아서 먹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